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참 급한 모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제 열흘인데 벌써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지율 격차가 상당합니다. 물론 4년 전 대선 때에도 지지율 격차를 뚫고 선거인단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당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리했던 주가 꽤 있었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마음이 발끝만 움직인 게 아니라 혀끝도 움직이면서 이래저래 쏟아내는 말들에 증시가 요동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불어닥친 증시 불확실성은 코스피에도 냉풍과 훈풍을 번갈아 불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현재 미국 대선의 최신 상황과 함께 이게 한미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백악관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테라스에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스크까지 벗어가면서 좀 건재함을 과시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괜찮은가 싶습니다. 주치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면역이 생겼다, 전파 위험성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음성, 완치 이런 류의 단어는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 밑에서 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관리했었던 그 백악관 그 참모들이나 경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예. 지금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봤던 사람들도 마스크는 좀 과거보다는 더 많이 했지만은 거리 지키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층에서 테라스 위에서 있으니까 너무 멀어가지고서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은 그 밑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된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TV 토론을 거부하면서 열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상으로는 토론을 안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인 건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것도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예. 그리고 백악관 정치팀이나 의학팀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토론 주최 측에서 그러면은 가상 토론으로 하자. 그렇게 나갔더니 트럼프가 그걸 거부한 거죠. 말로 한 이유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걸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1차 토론회를 봤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회자하고 바이든 부통령을 120번 정도 말을 끊었거든요. 네, 120번이나 됐군요. 예, 누가 셌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한 80번 정도 끊었고 그다음에 예. 사회자는 한 40번 정도 끊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안 끊은 건 아니지만은 네. 횟수를 비교하면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상대방을 끊는 것을 하나의 어떠한 토론 전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선 다음에 2차 토론하면은 그 가상이 아니라도 그래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끊으려고 하면은 마이크를 끊는 조치까지 해보자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상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염 상태가 더 이상 감염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런 제안까지 했는가 봐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2차 토론을 하자. 그러면 3차 토론이 원래는 그 22일에 돼 있는데 2차 토론은 22일에 하고 그다음에 3차 토론은 29일에 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바이든 부통령이 또 거부를 했어요. 네. 우리가 시간 스케줄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나와가지고선 지금 하여튼 2차 토론은 지금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사실 무료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적어도 2주 동안은 자가격리 수칙이 있는데 미국은 수칙이 좀 다른지 문제없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악관 앞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집회에 지지층 수백 명이 모이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지지 세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미국에서 CDC 기준은 열흘이에요. 예. 열흘인데 열흘 이전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비난이 상당히 컸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지지층이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기 전을 본다면은 공화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중도 거기서 그냥 마스크 선호도 그다음에 거리두기에 대한 지지 이런 걸 보면은 현저히 차이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층은 오히려 그냥 그 마스크나 거리두기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고 해도 우리들의 뭐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주장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다음에는 최소한도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공화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그냥 뭐 코로나 독감 대단한 건 아니다. 코로나 독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조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좀 이 코로나 독감을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과학자들이나 뭐 그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거 한 그 말들의 어떤 일관성을 이어놓기 위해서는 계속 좀 코로나 독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뭐 나를 봐라. 나는 뭐 그냥 멀쩡하다. 금방 나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기조를 완전히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나오려고 애썼던 점도 분명히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CDC 기준은 10일이지만 그 전에 어떤 그 활동을 하겠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회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 감염이 또 심하게 시작되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일 정도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열흘 기다리건 더 빨리 나왔건 간에 지지율 격차가 좀 나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지도자들이 그 코로나 독감을 걸리거나 어떤 병을 걸리면은 그러면은 동정표가 좀 나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이런 동정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화당마저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 그 자득이다.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정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층이 거의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은 다 그쪽에 가 있고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 바이든 측에 가 있기 때문에 부동층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동정표가 없는 면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좀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모로 혼란을 좀 줬는데 처음에는 논의를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소규모 부양책을 제시했다가 그러더니 이제는 또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결국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는 대규모 부양책의 제시까지인데 이 대규모 부양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부양책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실업보험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그냥 뭐 $600를 주느냐 아니면 $400를 주느냐 실업자한테 그거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뭐 주는 것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산업 특히 항공산업 거기에 지원을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백악관하고 가장 그 부딪히는 그 두 개의 큰 문제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쓰겠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당 금액보다는 좀 약간 낮습니다. 1.8조 달러 대 2.2조 달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또 자기는 또 2.2조 달러보다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힌트도 좀 내보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공식 협상에서는 지금 1.8조 달러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재무부 장관 뮤누친이. 그 다음에는 그 민주당에서 가장 그 독성 그 조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결정권을 대부분 행정부에 위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얘기로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뭐 자기 친구들이나 공화당을 너무 그렇게 좀 선호한 면이 있어가지고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나와서 지금 그거를 독소 조항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독소 조항은 주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얼만큼 지원을 해주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민주당 주에 주면은 안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주는 지금까지 주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독감 대한 재정 적자를 메꾸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연금 적자 문제 같은 데는 그런 데 돈을 많이 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주에 대한 그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적게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선 또 민주당은 지금 그 주의 지방 정부에 지금 지원이 없으면은 뭐 지방 정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선생님들이나 소방관이나 경찰들 그런 사람들의 대규모 그 해고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의 그 지원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쪽이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반발했는지는 알겠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좀 있어요.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1.8조 달러도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1조 달러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정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시켰고요. 주로 법인세였지만은 그렇죠. 또 이제 부유층 소득세도 많이 인하시켜서 어차피 재정 적자가 거의 사상 최대가 됐었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 독감이 또 얹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재정 적자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뭐 여기서 상당 부분은 코로나 독감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세금 인하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선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코로나 독감까지 이거 못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두 번째 해석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지원금을 크게 풀어주면은 이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공화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내주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발언이 오고 가고 입장이 바뀌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언제는 급락하고 언제는 급등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뭐 물론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증시 그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 증시들이 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파도 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갈 때 덩달아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가고 그렇게 되니까 말 하나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통 때는 선거 때 가깝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최소한도 미국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보통인데 관망세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하도 그 상황이 좀 이례적이고 코로나 독감 때문에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좀 그 변경성이 많은 그런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말에 한두 마디에 따라 가지고선 증시는 크게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날은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그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경제 어떤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일종의 좀 약간의 거품 현상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면은 소문에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팔아야 되고 그리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요즘 뭐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따라 가지고선 좀 변동폭이 최소한도 금년 말까지는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증시의 변동폭이 소문에 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그 미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기대감, 뭐 그게 이제 소문을 타고 반영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또 뭐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남은 4분기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외국 지역별로 본다면은 미국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긴 그렇지만은 지금 그 9월의 실업률을 보면은 경제 회복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던 지던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미국이 계속 회복세를 유지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애매한 상태고요. 네. 유럽은 지금 성장세가 좀 꺾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독감이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요 경제권 중에서 지금 그래도 좀 그 성장이 건실한 데는 중국이에요. 네. 뭐 이게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수출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다행히도 지금 코로나 독감이 어느 정도 그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1단계로 다시 그렇죠. 내려갔잖아요.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내수는 좀 약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금년이 그렇게 좋은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연초에 여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관련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